박사과정 박미량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제목이 조금 길어서 읽기가 힘든데, Hierarchical Graph-Based Terrain-Aware Autonomous Navigation Approach for Complementary Multimodal Ground Area Exploration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진학 세미나 때 발표했던 스테이지라는 익스플로레이션 논문의 후속 연구입니다. 이번 2025년도 아이크라에 발표된 최신 논문이고 게재는 아직이라 아카이브에서 프리프린트된 논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 논문을 고르게 된 이유는 일단 스테이지 저자의 후속 논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연구 방향성과 비슷한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기종 로봇의 완전 자율 익스플로레이션인데 트래버서빌리티까지 고려한다고 해서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라운드 에어리얼 로봇의 협력이 왜 필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휠드, 레그드 로봇과 같은 그라운드 로봇은 오랫동안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드론과 같은 에어리얼 로봇은 이제 3차원 빈 공간이나 수직 통로 같은 구조에서 효과적입니다. 에어리얼 로봇은 인디어런스 면에서 지상 로봇보다 제한적이지만 이제 유연한 작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보완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탐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라운드 로봇이 멀티모달 트래버서빌리티 인포메이션을 활용하여 디플로이먼트 포인트를 식별하고 이를 내비게이션 그래프에 인코딩함으로써 컴바인드 모빌리티 로보틱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의 한계점들인데 기존 방법들은 대부분 에어리얼 로봇의 디플로이먼트 시점과 정보 공유 수준을 이제 사전 정의된 규칙이나 혹은 사전 정의된 시나리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1번과 이번의 논문에서 그 한계가 드러나고 또한 대부분의 시스템은 오큐펀시 맵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오큐펀시 맵을 사용하면은 트래버서빌리티를 고려하지 않아서 그 네가티브 옵스타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지면에서 그 Z 좌표가 올라와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이렇게 지면에서 파여서 Z 좌표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그런 장애물을 네가티브 옵스타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익스플로레이션 시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어리얼 로봇을 언제 어떻게 투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상 로봇이 어떤 정보를 에어리얼 로봇에게 공유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네가티브 옵스타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자율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컨트리뷰션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의 첫 번째 컨트리뷰션은 트래버서빌리티 어웨어 하이라키컬 그래프 컨스트럭션입니다. 터레인 어웨어 그래프 제너레이션 메소드를 제안하였으며 복셀라이즈드 리프레젠테이션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었고 또한 컨피던스를 기반으로 패스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에드호크 그라운드 에어리어 인포메이션 쉐어링 메커니즘인데 그라운드와 에어리얼 간 맵 교환 없이 인포메이션을 공유하는데 이때 에드호크 다이나믹 그래프 쉐어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로 코드를 공개한다고 써 있는데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메소돌로지입니다. 먼저 그라운드 에어리얼 로보틱 익스플로레이션 프로블럼은 세 가지 서브 프로블럼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그라운드 로봇의 익스플로레이션과 언트래버서블 존의 식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라운드 에어리얼 로봇의 협업과 놀리지 쉐어링입니다. 세 번째는 그라운드 로봇으로부터 디플로이먼트를 한 이후의 에어리얼 익스플로레이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풀리 어토노머스 그라운드 에어리얼 콜라보레이티브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한 하이라키컬 그래프 베이스드 멀티모달 트래버서빌리티 어웨어 익스플로레이션 어프로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제안된 알고리즘의 전체 플로우 차트입니다. 센서로는 3D 라이다,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 그리고 RGBD 카메라를 이용하고 이 센서들을 이용해서 지오메트릭 트래버서빌리티 맵, 그리고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 맵을 얻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 트래버서빌리티 정보를 이용해서 그라운드 로봇 익스플로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라운드 로봇이 논트래버서블 존에 도달하여서 더 이상 주행할 수 없을 때 에어리얼 로봇을 디플로이하여서 에어리얼 익스플로레이션으로 언노운 리전에 대한 익스플로레이션을 이어갑니다. 메소돌로지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순서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지오메트릭 트래버서빌리티를 다룰 예정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를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라운드 로봇의 익스플로레이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설명을 하고 싶은데 논문에서 뭔가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나 레퍼런스를 찾아볼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인 지오메트릭 트래버서빌리티입니다. 센서로는 3D 라이다를 사용합니다. 지오메트릭 트래버서빌리티 파트는 총 3단계로 구성되는데 먼저 로봇센트릭 로컬 엘리베이션 맵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터레인 리스크 벡터를 구하며 최종적으로 2.5D 지오메트릭 트래버서빌리티 맵을 얻게 됩니다. 휴리스틱하게 지오메트릭 트래버서빌리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논문들에서 엘리베이션 맵을 이용합니다. 그라운드 로봇의 스테이트 벡터를 제타 G라고 하고 제타는 로봇의 3D 포지션과 그리고 헤딩 앵글 F 사이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로봇의 순간적인 포인트 클라우드 스캔은 PG로 나타나는데 P는 포인트에 대한 3D 포지션으로 구성됩니다. 이제 좌측에 나와 있는 ETH의 엘리베이션 매핑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로봇 상태 제타 G를 중심으로 하고 로봇의 헤딩과 얼라인되는 로컬 엘리베이션 맵 ME를 구성합니다. 애니보틱스에서 공개한 소스 코드를 이용하면은 이 로컬 엘리베이션 맵은 로스 그리드 맵 메시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구성한 하이 레졸루션 로컬 엘리베이션 맵 ME, 즉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이 슬라이드 다음 장에 나올 터레인 리스크 벡터를 계산합니다. 여기 그림 A의 DM은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의 약어이고요. 이 스테레오 카메라 베이스드 내비게이션 오브 모바일 로봇스 온 러프 테레인이라는 논문에서 DM을 이용하여 슬로프, 러프니스, 그리고 스텝 하이트를 구하여 터레인 스트럭처를 얻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터레인 리스크 벡터식 또한 해당 논문에서 정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드리는 논문에서도 이 논문의 어프로치를 사용합니다. 또한 슬로프, 러프니스, 스텝 하이트를 계산하는 내용이 오늘 발표드리는 논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궁금하시다면 TNS와 같은 지오메트릭 트래버서빌리티 매핑 관련 논문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연구할 때 조동진 연구원님께서 코드를 TNS 기반으로 제공해 주셔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레인 리스크 팩터 R을 계산할 건데 이 식을 살펴보면은 슬로프 S, 서페이스 러프니스 R, 그리고 스텝 하이트 H 각각에 대해 사전 정의된 이 인계 값들로 나눠지고 각 텀에는 가중치가 곱해지게 됩니다. 이 가중치는 유저 파라미터이고요. 이 스레시홀드들도 유저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R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구한 터레인 리스크 팩터 R에 대해 인버스 리니어 펑션 TG를 1-R로 정의합니다. 이 TG 또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션 맵의 각 셀에 대한 TG가 계산되어 2.5D 지오메트릭 트래버서빌리티 맵을 얻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터레인 리스크 팩터식에서 요 S나 R이나 H가 각각의 인계 값을 하나라도 넘는다면은 이제 이 트래버서빌리티가 0으로 정의되는 하드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입니다. 센서로는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와 RGBD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이제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를 구할 때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를 사용하는 이유가 얘가 이제 해상도가 높고 이제 그 회전을 안 해서 얘가 안정적으로 포인트가 나와서 이제 이거 죄송합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 아키텍처로는 본 논문과 같은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인 이시라는 논문의 아키텍처를 수정하여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여기 보이시듯이 내비게이션 모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 발표드리는 논문에서는 여기 파트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서피스 노멀스, 그리고 트래버서빌리티 디케이 펑션까지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형의 스무스니스, 즉 평탄성을 추정하기 위한 딥러닝 구조를 통해 터레인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고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RGB 이미지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하여서 시멘틱 클래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뎁스 이미지를 통해 서피스 노멀을 추정합니다. 이후에 세그멘테이션 결과와 서피스 노멀을 트래버서빌리티 디케이 펑션에 넣게 되면 최종적으로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 스코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터레인 세그멘테이션의 트레이닝 및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는 RUGD라는 로봇 언스트럭처드 그라운드 드라이빙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이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언스트럭처드 아웃도어 환경에 대한 시멘틱 레이블들이 있습니다. 학습 네트워크로는 모바일 넷플릭스3 large LRASPP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터는 모바일 넷플릭스3 large이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헤드가 LRASPP인 구조입니다. 파이투치에 있는 프리트레인 모델을 수정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셋이랑 학습 네트워크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가져오긴 했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래버서빌리티를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시멘틱 클래스들을 아까 나온 뭐 땅이나 뭐 나무나 이런 걸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로봇의 주행 가능성에 대한 레이블을 새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총 4가지의 트래버서빌리티 레벨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언트래버서블입니다. 즉 벽이나 바위와 같은 장애물로 이제 로봇이 물리적으로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지형입니다. 두 번째는 언디자이어블인데 물이나 얼음처럼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해야 하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러프인데 이 자갈길이나 모래처럼 통과는 가능하지만 이 옵티멀 지형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지형입니다. 마지막은 옵티멀이고 이 아스팔트나 평탄한 흙길처럼 로봇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터레인 세그멘테이션 결과로는 터레인 레이블 알파를 얻게 됩니다. 이 알파가 트래버서빌리티 디케이 펑션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데이터셋의 시멘틱 레이블은 여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레벨들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여서 아까 그 보였던 레이블들을 얻고 이 레이블들을 그냥 단순히 그 4가지의 트래버서빌리티 레벨로 분류를 해서 이 터레인 레이블 알파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베이스라인이라고 말씀드린 이 논문도 확인을 해봤는데 네트워크만 거치면은 터레인 레이블이 나온다는 식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이 논문이나 본 논문에서 나와 있지는 않아서 이제 또 조동진 연구원과 함께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서피스 노멀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3D 포인트를 이미지상의 픽셀로 투영하고 다시 백 프로젝션을 수행한 후 인접 픽셀 간 접선 벡터를 만듭니다. 이제 이 XY 각각에 대한 접선 벡터끼리 외적을 수행하여서 서피스 노멀을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이 서피스 노멀로부터 추정한 슬로프, 즉 세타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터레인 레이블과 함께 트래버서빌리티 디케이 펑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트래버서빌리티 디케이 펑션인데요. 앞서 구한 터레인 레이블과 그리고 서피스 노멀로부터 추정한 슬로프에 대한 함수입니다. 우측 그래프는 이제 본 논문이 아니라 그 베이스라인이 이 논문에서 가져온 거라서 이제 본 논문과는 터레인 레이블이 다른데 여기에 연두색으로 나타난 플랫과 빨간색으로 나타난 리스키만 일단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시면은 터레인 레이블에 따라 같은 슬로프에서 예를 들어 O라고 하면은 트래버서빌리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슬로프를 가질 때 위스키 터레인이 플랫 터레인보다 더 낮은 트래버서빌리티를 갖게 됩니다. 물론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플랫일 때 알파가 1, 위스키일 때 알파 0.4인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세타를 슬로프를 20도로 가정하고 이 알파 값만 0.1과 1로 넣어서 트래버서빌리티를 계산해 보면 이제 알파가 0.1일 때는 트래버서빌리티가 0.0017 그리고 알파가 1일 때는 트래버서빌리티가 0.2292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언트래버서블 할수록 알파 값이 작다. 주행 불가능할수록 알파 값이 작게 설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를 얻는 과정은 이 플로우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RGB 이미지로부터 터레인 레이블 알파를 얻고 뎁스 이미지로부터 이제 슬로프 세타를 얻어 알파랑 세타를 트래버서빌리티 디케이 펑션에 넣게 되면은 최종적인 트래버서빌리티 스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써야 하니까 이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계산된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 스코어는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P와 매핑됩니다. 그래서 라이다 포인트를 이미지 좌표계로 투영하는 과정은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다들 이 매트릭스는 자주 보셨으리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통해 첫 번째로는 라이다 포인트 PL을 이미지 좌표로 투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빨간 점을 같은 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의 UV 위치에서 트래버서빌리티 스코어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하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 정보를 가진 라이다 포인트가 월드 좌표계로 변환이 되는데 이때 다이렉트 라이더 이너셜 오도메트리라는 딜리오를 사용하여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하고 이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해서 얻은 로봇의 오도메트리를 기반으로 라이다2 월드 프레임의 트랜스폼 매트릭스 TWL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월드 좌표를 기준으로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가 포함된 트래버서빌리티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한 트래버서빌리티 포인트 클라우드를 복스블락스 TSDF의 인풋으로 넣어줍니다. 이제 TSDF에서 얻을 수 있는 디스턴스 정보를 이용해서 복셀의 스테이트를 occupied, free, unknown으로 정의를 하고 이 occupied 상태인 복셀만 남겨 전달하여서 3D 볼륨메트릭 맵 MV를 얻습니다. 이 볼륨메트릭 맵은 주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글로벌 맵입니다. 이때 occupied 복셀만 고려하는 이유는 이제 풀이나 언노운 상태를 가지는 복셀은 터레인이 아니므로 트래버서빌리티를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도 마무리가 되었고 그라운드 익스플로레이션 파트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그라운드 익스플로레이션은 로컬 그래프 GL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그라운드 로봇의 스테이트 세타 G를 루트 노드로 하여서 로컬 맵 ML 내부에서 노드 집합 N을 생성합니다. 이 MV는 아까 나왔던 이 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 KD 트리 베이스드 니어리스트 네이버 서치를 통해서 엣지를 연결을 합니다. 이 엣지를 연결할 때 레이 캐스팅을 이용하여서 오큐파이드 복셀을 레이가 지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콜리전 프리인 엣지 집합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구성했다면 각 노드 ni에 대해서 볼륨메트릭 게인을 계산합니다. 이제 u 해시랑 f 해시 언노운과 프리 상태인 복셀의 비율이므로 이제 분자 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분야에서는 보통 언노운 복셀이 많은 방향으로 패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전 정의한 이 threshold fee min보다 노드 ni에 대한 볼륨메트릭 게인이 크다면 해당 노드를 프론티어 노드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론티어 노드를 정의를 했다면 이제 루트 노드, 로봇 위치죠. 이 루트 노드와 이 프론티어, 여기서는 노란색 점으로 나타나는 친구들인데 여기 간에 이제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를 구해서 이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로 선택된 노드만 포함하는 이제 이 패스웨이즈 그래프 GPW를 구성하고 이 GPW를 리파인합니다. 이제 제가 리파인 과정을 한번 봤는데 리파인 과정에서 엣지가 너무 짧은 노드는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 주행을 고려하여서 이제 헤딩이 정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파인된 GPW 상에서 다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실행합니다. 이제 다시 실행하는 게 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이제 이걸 구성하고 얘를 리파인하는 과정에서 그래프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 돌리면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결과 경로들이
그러니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실행한 결과 경로들이 나오면은 이거를 DTW라는 기법의 거리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를 클러스터링하여서, 그러니까 가까운 경로들을 클러스터링하여서 최적 후보 경로의 집합을 선택하고, 이 최적 후보 경로 집합을 캔디데이 그래프 GC라고 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방금 예를 들어서 패스웨이즈 그래프 GPW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얘가 클러스터가 되고 얘가 클러스터가 되고 얘가 이렇게 클러스터가 되는 식으로 되어서, 이제 여기서 특정 조건들을 걸어서 이제 프린시펄 패스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 프린시펄 패스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패스에 대한 트래버서빌리티를 평가하기 위한 메소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3D 바운딩 박스를 BG라고 하면은 이 BG를 2D 폴리곤으로 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PXY는 그 폴리곤 사각형인데, 이제 이 꼭지점 각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딩과 로봇 기준, 하프 랭스, 하프 위드스를 고려하여 로봇의 2D 포지션을 기준으로 로테이션 및 트랜슬레이션을 그냥 수행하는 식입니다. 수식으로만 보면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았는데, 이 로봇의 바운딩 박스를 폴리곤으로 투영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구한 PXY가 여기 그림에서 파란 점으로 나타나는 폴리곤의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곤을 구했다면 이 폴리곤 내부 셀들에 대해서 평균 지오메트릭 트래버서빌리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했던 지오메트릭 트래버서빌리티 맵 MG에서 인덱스 I, J에 있는 셀의 지오메트릭 트래버서빌리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폴리곤 P 내부 셀들의 집합은 이 CP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XIJ, YIJ는 이제 셀의 XY 좌표입니다. 셀 중심의 XY 좌표입니다. 그리고 MG의 좌표계는 아마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월드 좌표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P 내부의 트래버서빌리티 밸류의 집합은 TGP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곤 내부 셀들의 트래버서빌리티 집합입니다. 이렇게 폴리곤 P 내부 셀들의 트래버서빌리티를 그냥 단순히 평균을 내어서 로봇 위치, 세타 X, 그리고 세타 Y에 대한 로봇 반경을 고려한 지오메트릭 트래버서빌리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 또한 앞에와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 맵 MV에서 오큐파이드 복셀의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IJK는 복셀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 맵 MV는 3D 맵이어서 복셀을 폴리곤에 투영시켜야 합니다. 방금은 이제 폴리곤을 투영시켰는데, 이제는 3D 맵을 폴리곤에 투영시켜야 됩니다. 얘가 3D 맵이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영을 시키게 되면은 폴리곤 P에 투영된 중심을 가지는 오큐파이드 복셀의 집합 V 오큐파이드 P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영된 복셀들의 평균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뭔가 폴리곤 내부에서 평균을 때려버리면 주행 관점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제 평균을 취하게 되면은 사이사이에 주행 불가능한 셀이나 복셀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 트래버서빌리티 스코어가 낮은 셀들에 대해서 가중 평균을 취하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제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처럼 뭔가 스트릭트한 스레시홀드를 정해서 그거 이상이면은 이제 주행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구한 폴리곤 내부의 평균, 지오메트릭 트래버서빌리티, 그리고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 그리고 설명드렸던 볼륨메트릭 게인으로 노드에 대한 콘피던스를 정의하였습니다. 이제 평균 트래버서빌리티는 아까 로봇의 위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로컬 그래프를 생성하고 익스플로레이션 패스의 트래버서빌리티와 언노운 스페이스에 대한 볼륨을 이밸류에이트 하는 과정이므로, 이제 이밸류에이션이 끝나고 베스트 패스를 얻게 되면 이제 베스트 패스를 따라서 로봇이 주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노드의 포지션과
노드에 저장된 헤딩 값에 따라 로봇이 해당 노드에 위치할 때의 트래버서빌리티를 패스에 대해서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B는 앞서 설명드린 볼륨메트릭 게인이고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앞서 얻은 캔디데이 패스의 컨피던스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패스상의 모든 노드가 컨피던스 값이 컨피던스 스레시홀드보다 높다면 이제 모든 노드에 대한 그냥 평균 컨피던스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패스상의 노드 중에 컨피던스 스레시홀드보다 낮거나 같은 값을 가지는 노드가 존재한다면 이 패스에 대한 컨피던스는 전체 평균을 똑같이 취하기는 하는데 이 페널티 벡터인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가 곱해지게 됩니다. 이 람다는 튜너블한 스칼라 페널티 파라미터이며 이 람다가 클수록 페널티가 더 민감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패스에 대해서 컨피던스를 평가하게 되면 에어리얼 로봇의 잠재적인 디플로이먼트 존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샘플링을 통해서 로컬 그래프 GL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로컬 그래프에서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탐색을 수행하여서 최단 경로 집합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최단 경로 집합으로 구성된 패스웨이즈 그래프 GPW를 리파인합니다. 그리고 리파인된 패스웨이즈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다익스트라를 수행하여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그리고 DTW로 가까운 경로들을 클러스터링하고 주요한 패스만 남겨서 캔디데이트 패스 GC를 얻습니다. 이 캔디데이트 패스 그래프에서 패스의 컨피던스를 이제 각각 평가를 하여서 그라운드 로봇이 익스플로레이션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어리얼 로봇의 디플로이먼트 구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experimental evaluation 그리고 conclusion 파트입니다. 먼저 experimental evaluation입니다. 그라운드 로봇으로는 허스키를 사용하였고 에어리얼 로봇으로는 직접 만든 슈터라는 드론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벨루에이션 매트릭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라운드 로봇의 언트래버서블 존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에어리얼 로봇의 디플로이먼트 포인트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프 쉐어링을 통해 그라운드 로봇이 로우 컨피던스 패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어리얼 로봇이 익스플로레이션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논문에 정량 평가는 없고 정성 평가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인 디플로이먼트 존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이 그림은 멀티모달 트래버서빌리티 맵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상단의 M3는 2.5D 트래버서빌리티 맵이고 2.5D니까 지오메트릭이겠죠. 여기서 초록색이면 높은 트래버서빌리티, 빨간색이면 낮은 트래버서빌리티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MT는 3D 복셀 맵인데 모든 복셀은 occupied이기 때문에 3D occupancy 맵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빨간색 복셀은 낮은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 그리고 노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복셀은 높은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A에서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녹색 프론티어가 여기 있거든요. 녹색 프론티어로 향하는 하이 컨피던스 패스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B에서는 논 트래버서블 하여서 잠재적인 이 분홍 색깔 에어리얼 디플로이먼트 지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트릭인 인터그레이티드 익스플로레이션 미션입니다. 단순히 이제 디플로이먼트 존을 식별하는 것을 넘어서 제한된 하이라키컬 그래프 기반 전략을 통해 그 fully autonomous ground area collaborative exploration을 실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션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라운드 로봇의 경우 익스플로레이션 도중에 로우 컨피던스 존을 발견할 시에 그래프 베이스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라이다 스캔을 에어리얼 로봇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어리얼 로봇은 맵머징 프레임워크로 스태틱 트랜스폼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라운드 로봇의
글로벌 코디네이트 프레임 기준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글로벌 맵이 사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라이다 스캔을 전송하기 때문에 그라운드 로봇, 에어리얼 로봇 간의 스태틱 트랜스폼을 계산하고 그라운드 로봇의 포즈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에어리얼 로봇의 글로벌 좌표 기준 포즈를 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니파이드 그래프 쉐어링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모두 로스트 액션 클라이언트 서버로 구현되었다고 합니다. 컨클루전입니다. 그래서 메인 컨트리뷰션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랑 비슷하고, 그리고 기존 프레임워크는 이런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제한된 방식은 컨피던스 베이스드 매트릭이랑 캔디데이트 그래프. 이거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이라키컬 그래프 구조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사실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논문 세미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사실 이번 논문을 고르기 전에는 되게 재밌어 보였는데, 사실 읽으면서 너무 아쉬웠던 점이 많고, 뭔가 부족한 점들을 보여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를 이 미션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시된 실험 내용만 살펴보면은 사실 지오메트릭 트래버서빌리티만 고려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시멘틱 트래버서빌리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 풀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로봇이 실제로 주행 가능함에도 이제 지오메트릭 베이스로 계산을 하게 되면 주행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시멘틱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사실 실험에서 나와 있던 구조들은 다 뭔가 그런 시멘틱 정보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를 공개한다고 작성해두고 공개를 안 합니다. 스테이지도 작년에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쎄했던 거는 이제 GB 플래너와 아키텍처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스테이지에서는 교묘하게 모듈 이름들을 바꿔둬서 제가 눈치를 못 챘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GBP를 사용했다고 언급만 안 했을 뿐 똑같습니다. 그래서 GBP 코드를 보고 저는 세미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했으면 뭔가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지, 이것 때문에 뭔가 코드 공개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테이션 겹치는 거를 저도 석헌 오빠가 알려줘서 알았는데 이제 두 개나 있었습니다. 그 W에 대한 거를 노테이션을 계속 겹치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에어리얼 익스플로레이션은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또한 부족하다고 느껴졌는데, 뭔가 제 생각에는 트래버서빌리티와 익스플로어드 볼륨에 대한 정량 평가,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에어리얼 디플로이먼트를 N회 실험한 후에 결과 작성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그런 것들이 없고 정성 평가만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거는 이제 에어리얼 디플로이먼트 지점을 패스의 컨피던스를 이용해서 설정하는 아이디어가 저는 조금 처음 봐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더 다듬어서 랑데뷰 프로젝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우리는 필드 로봇이 완전히 못 갈 때만 레그드 로봇이 내려서 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로봇의 트래버서빌리티를 고려하여서 커버리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얘네가 최적의 경로로 갈 수 있는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 논문에서 나온 방식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컨피던스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쉐어링을 하는 것도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맵이 아닌 그래프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시점에 포인트 클라우드 스캔 정도만 전달해도 이제 다른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익스플로레이션을 이어나가는 게 좋았습니다. 네,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